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 FAT 1급 30일에 부가가치세 문제 같이 봅시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 24점인데 1번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심하네요. 이렇게 세 줄씩이나. 굳이 이걸 세 줄을 뭐 그냥 방법만 알면 되니까 좀 두 줄만 좀 내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시험 보는 사람 생각을 좀 해야죠. 이게. 자, 10월 12일 거래고요.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상품 매출 대금은 전액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하기 때문에 혼합분계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고요. 평가 문제 보시면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했죠. 거래 명세서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아직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거래 명세서를 보고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과 전송을 하는 작업을 지금 이 지시대로 해야 됩니다. 발급과 전송을 하라.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계속해서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요. 이 10월 12일 날짜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되고요. 이것이 이제 복수거래니까 F7을 누르시거나 또 마우스로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복수거래 단추 누르셔도 좋아요. 보통 두 줄로 내는데 세 줄을 굳이 내셨네. 7만원. 품명은 뭐 간단해서 좋네요. 품명 길고 그러면 힘들죠. 100개에 5만원. 숫자 정확히 입력하시는 습관 가지시고, 스커트 20개에 35,000원. 이렇게 엔터만 잘 치신 다음에 확인 누르거나 탭키 눌러서 완료하신 다음에 내가 숫자를 잘 입력했는가 합계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120 이 거래 명세서에 있는 이 합계 금액하고 한번 체크해 보신다 이겁니다. 이 금액하고 전 잘 입력을 했습니다. 네, 거래처는 거기 공급 받는 자 서현이 거래처가 되겠고, 전자세금 나는 0번 꼭 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언제나 전자세금이 0번입니다. 분계는 3번 분계하시고,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맞았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니까 맞았고요.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 금액은 1012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를 거래처를 바꾸고 간다는 거. 신한은행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표 입력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전체 메뉴 눌러서 부가가치세 2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입력했던 날짜 10월 12일을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거래처에 와서는 엔터까지 치시고 미전송된 거 체크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자 발행을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로그인이 끝나고요. 세금 계산서 이미지가 나타나면 하단에서 발행 누르시고 확인 누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로그인해서 여기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조에 클릭한 다음에 검색이 되면 발행 단추 누르고 확인 누르시고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면 전송까지 마무리가 되는 그런 가상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로 여러분 처리하시면 되고, 이 부분 한 번 더 닫은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와서는 조회 한 번 눌러서 여기에 전자발행이 표시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 3점짜리인데요. 파랑색 계산서군요. 여러분 알다시피 계산서는 면세라는 거. 면세는 유형이 뒷자리가 3자죠.
파란색이니까 53번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료 설명. 판매용 월간 잡지 밀라노를 상품이랍니다. 구입을 하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답니다. 본 거래에 하나여 과세사업과 변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세금이 없는데 굳이 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이 없는데 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느냐? 계산서는요,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이 신고 의무가 있어요. 아시겠죠? 계산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학원에서 계산서 받은 거, 서점에서 계산서 받은 거, 이 면세 재화를 매입을 하고 계산서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매입세액도 없는데 뭐하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그냥 일반 전표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일반 전표에 넣으면 계산서 합계표가 안 만들어지죠. 예,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인 계산서 합계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도 계산서는 꼭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부속 서류 때문에. 그래서 계산서 문제는 일반 전표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10월 20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는 거죠. 자, 파란색 계산서는 53번 면세고요. 여기에 이제 그 품명을 월간 잡지 밀라노 입력하시고 수량과 단가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베네치아죠. 그리고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해주셔야 되고, 거래관계를 보니까 외상으로 했어요. 예, 상품이기 때문에 외상분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상품이니까. 그러면 외상매입금 200, 그 다음에 상품 200. 예, 월간 잡지가 이거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외상분계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매출 거래인데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네. 앞에 다른 문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매출 전표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17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료를 읽어야 돼요. 비사업자 김미소에게 블라우스를 3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거는 매출이 맞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은 17번 카드 과세 매출로 한다. 부가세가 있으니까 이거 부가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자, 결제 방법 3개월 할부는요. 신용카드사하고 할부 문제이지 이 우리 회사인 데이걸즈하고 저기 김미소 씨하고 할부 문제가 아니죠. 예. 여러분들 신용카드 할부하면은 이 지금 데이걸즈가 우리 회사입니다. 예, 우리 회사는 삼성카드로부터 3번 나누어 받는 게 아니죠. 한꺼번에 받아요. 예, 다만 이 김미소 씨가 삼성카드의 할부로 3번에 나누어서 대금을 결제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카드 분계 하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을 외상 매출금으로 하라 그랬는데 아마 카드 분계해도 외상 매출금이 나타날 겁니다. 예,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 안 나타나면 외상 분계로 시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날짜를 보니까 10월 27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유형은 17번 카드 과세 매출 여기 누르셔가지고 삼성카드 확인해 주시고 품명에다가 바지였나요? 예, 블라우스 이렇게 써주시고 공급가액에는 합계를 입력한다는 거 286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그리고 거래처는 개인 김미소 씨의 이름으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은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4번 분계를 하신 다음에
이 계정 과목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가 됐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환경 설정에서 이 카드 결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매입 카드는 아마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매출의 경우는 카드의 계정 과목을 외상 매출금으로 환경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 만약에 카드 결제했는데 외상 매출금이 안 떨어지고 미수금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것을 외상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여기 외상 매출금 떨어지면서 여기 계정 과목이 아마 김미소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삼성카드로 여기서 수동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지금 이 건에서는 하나도 고칠 게 없습니다. 카드 분개하면 끝.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인데요. 네, 자료 설명을 보니까 매출거래처 대표이사에게 선물할 골프채. 선물할 골프채인데 거래처에 선물하니까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에 선물하면 접대비, 직원에게 선물하면 복리후생비가 되겠는데, 자, 외상으로 구입했답니다. 외상으로 분개하시면 안 되죠. 이거 상품이 아니니까 혼합 분개로 분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는데, 이게 지금 세금 25만 원은 이걸 공제받을 수 없도록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하려면 유형을 우리가 54번 불공 유형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11월 13일 날짜에 유형을 54번 불공 유형으로 입력하시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이니까 9번에 있네요. 이것도 선택하고 선택. 네, 골프채 세트. 자, 수량 단가는 있군요. 수량 단가가 하나의 단가가 250만 원. 네, 거래처명을 우리가 공급자 제일골프가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제일골프. 자,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해주시고, 분개는 혼합으로 해야 된다. 자, 상품을 접대비로 고칩니다. 상품을 접대비로. 네,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미지급금 253이죠. 2750 플러스 탭키 눌러서 거래처 확인하시고, 네, 차변대변 합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요? 다섯 번째 문제는 매출거래, 이걸 4점을 주었네요. 네, 4점이면 좀 뭔가 조심해야 될 건이 할 일이 많겠군요. 자, 2018년 9월 1일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복사기를 350만 원 VAT 별도로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답니다. 네. 자,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분개 중에서 여러분 제일 복잡한 게 바로 이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개일 것이고, 이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거의 회차를 거르지 않고 나오는 셈이에요. 자,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당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으며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허허, 당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각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 이거 뭐야? 매각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가 알려주는데? 근데 왜 이걸 이 말을 왜 해줬는지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는데요. 당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9월 1일 날 일반 전표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를 열어가지고 9월 1일 날 없어요. 우리가 처분을 며칠 날 했나요? 11월 30일 날 처분했군요. 예, 9월 1일 날 취득을 한 거군요. 예, 11월 30일을 조회하겠습니다. 자, 11월 30일 날 감가상각을 했어요. 예, 얼마를 내면 92만 2,387원을 했는데 헷갈리네.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에 11월 30일자 합계잔액시산표에 예, 감가상각 누계액을 복사기에 대한 걸 따로 알 수는 없는데 비품 복사기 하나만 있을 리는 없고 비품이 990이 지금 잔액으로 잡혀 있고 감루가 3272,387 3272,387 이거하고 똑같네요. 단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 일반 지표에 입력되어 있으며 자 지금 이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가 된 것이 합계잔액시산표에 보니까 이 금액이었죠. 네, 이 금액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 금액 이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걸 써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요 11월 30일자로 말이죠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표는 실제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11월 30일자 입력된 것이 합계잔액시산표에 반영된 게 지금 이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넣어서 여러분이 좀 시간을 좀 지체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11월 30일자에 세금 계산서 내용을 먼저 입력합니다. 11번 과세 매출이죠. 품명에는 복사기라고 여러분 하셔야 되고요. 수량 단가 지나가고 35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동방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이니까 1번 그리고 분계는 이 유형자산 처분은 혼합분계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상품 매출을 비품으로 고쳐야 되죠. 복사기니까. 그리고 이 금액을 그렇죠. 취득금액으로 바꿔줘야 되죠. 600만원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상품을 비품으로 복사기니까 비품으로 바꾸고 금액을 이걸로 바꾸고요. 바로 줄 바꿔서 감루를 이걸로 입력해야 돼요. 바로 줄 바꿔서 그래서 차변이 되죠. 213번 해야 되고요. 위에 비품이 212번이니까 그리고 그 표에 있는 3272 3872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금을 우리가 여기다 정리를 하는데 외상으로 팔았다고 돼 있죠. 월말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죠. 차변의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3번 차변의 미수금 120번 유동자산이고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 있는 금액을 받아야 되죠. 3850 플러스를 받아야 된다. 자 미수금의 거래처는 동양어페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차이 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처분에 관한 이익이나 손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대변이 712만 원이요 차변이 630이니까 이 금액을 차변이 700이요 대변이 630이니까 이 차액을 대변에 입력해 줘야 되죠. 대변에 오는 것은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대변에 유형 검색하셔가지고 처분 이익 대변에 가는 건 이익이니까 그래서 그 빨간 것이
387 하고 탭키 눌러서 차대변 딱 맞았는지 보시고 거래처 수정사항이 혹시 없는가 확인하시면 끝납니다. 확인하시면 끝나고요. 혹시 이것을 말이죠, 문제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고정자산 대장에 처분일자를 반영해라 뭐 이런 그런 내용을 거기 평가 문제에다가 한 줄 더 써줄 수도 있어요. 고정자산 대장에 처분일자를 반영해라,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에 가가지고 복사기를 찾아야 되죠. 비품 안에 복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처분 날짜를 입력하는 난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맨 밑에 전체 양도일자 여기 있죠? 입력이 돼 있네. 2019년 11월 30일로. 그래서 이걸 입력을 안 해놓고 여기다가 입력을 안 해놓고 입력을 하라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처분일자 표시해놓고 완전히 처리해놨네요. 아까 그 감가상각비 11월 30일자로 감가상각비 회사가 반영된 게 이 금액이었죠. 192만 2,387원. 그것까지 이 고정자산 대장에 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양도일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양도 시점까지의 당기 감가상각비가 딱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일반전표에 이 날짜에 회계 처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 해 놓고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만 입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제에서는요, 아래에다가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에 해 두었다, 이러한 추가 정보는 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추가 정보를 주었는데 여러분 그거 이런 문장이 나오면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한번 11월 30일자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한번 조회해 보시고, 그 다음에 11월 30일자 합계잔액사항표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자료에서 준 이 금액과 일치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판단이 됩니다. 고정자산 거기 등록에 가면 23번에 저 감누가 있더라고요. 327만 2천 원이. 그거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서 주어진 거니까 이거 보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죠. 아까 고정자산 등록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단기말 상각누계 23번에 단기말 상각누계 이거 보고 하셔도 되죠. 이거나 지금 주어진 자료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23번에 있는 이 자료는 전기말 상각누계액 135만 원에다가 단기에 감가상각은 192만 2,390 요 금액, 요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요 두 개가 더해져서 이쪽에 반영이 된 거죠. 같습니다. 이거나.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어떤 정보를 입력해라 하는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 프로세스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보면은 매입거래 3점짜리가 있는데요. 청구서입니다. 이 서대문 전화국에서 나온 건데, 전화국 또는 한국전력 이런 곳의 청구서에 대해서는, 또는 도시가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하단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다 하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인 청구서이기 때문에 51번 과세 매입으로 여러분이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회사의 11월분 전화요금 명세서입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부 마감일에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요새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이체된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성일자 여기 12월 8일 현재의 시점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미지급금.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12월 8일 날짜로 51번 과세 매입으로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유형을. 자, 12월 8일.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품명은 11월 전화요금. 공급가액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54죠. 154 플러스 거래처 코드는 거기 있는 K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K. 그러면 주식회사 KT 서대문 지점 나오면 검색하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야 돼요. 자, 분계는 혼합 분계가 필요하죠.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니까. 자, 상품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될까요? 네, 통신비 처리해야 됩니다. 통신비 800번대 거 814번으로 하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253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169400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KT가 되겠습니다. 네. 작성일자 기준으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작성일자 기준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아직 자동이체가 되기 전이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셔라 이거예요.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밑에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51번 유형으로 선택을 하시고 전자를 1번 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7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가 나왔는데요. 정리가 아닌가 봅니다. 보통예금의 입금이 됐어요. 네, 아마 환급을 받은 모양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 339가 되겠고 대변에는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그러죠. 미수금, 환급금은 미수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했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정리할 때 미수금이라는 채권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네, 그러면 그 세무서가 여기 서대문 세무서 나와 있으니까 거래처 코드는 서대문 세무서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339가 맞는지 6월 30일자를 한번 조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일반전표 한번 가야 되니까. 자, 일반전표 가가지고 6월 30일 거를 딱 조회합니다. 그랬더니 미수금 잡혀 있는 게 서대문 세무서에 339가 되어 있죠. 차변에 미수금 잡혀 있으니까 오늘 환급받는 날은 대변의 미수금을 정리하는 날이다 이거죠. 그래서 환급받는 날은 거기 통장에 8월 20일. 그래서 날짜를 8월 20일로 해야 돼요. 날짜를 8월 20일로 하시고 대변의 미수금 120번 거래처 서대문 세무서 그리고 아까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 339하고 같았죠? 네. 그리고 차변은 103번이 되고 은행은 국민은행이더라 한 겁니다. 339 플러스. 네, 그래서 환급을 받을 때 우리가 미수금이라는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는데 두 개 다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부가가치세 문제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결산 문제가 어떤 게 나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 예상과 이연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네, 여러분들 손익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문제는 이론에서도 나오죠. 결산에서도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을 주었습니다. 자, 밑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먼저 읽어봐야 빨리 정리가 됩니다. 7월 31일 본사 영업부 차량에 대하여 국민화재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납입한 후 자산으로 처리했다. 오, 선급비용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선급비용 처리했으면 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처리, 비용 처리를 하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결산일 현재 보험료 경과분을 계상하시오. 바로 이게 비용의 발생을 처리해라. 비용의 발생은 미자 돌림이다. 아니 이건 이거는 이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먼저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선급 비용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자, 기간을 봐야 됩니다. 기간이 7월 31일부터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당기에 경과된 월수를 월할 계산하라 그러니까 일수 계산할 필요 없고 달수를 계산하면 돼요. 월수를 8, 9, 10, 11, 12. 손가락을 꼽아 봐야 되겠네. 8, 9, 10, 11, 12. 5개월이 되죠. 네. 자, 5개월치를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년에 지금 144만 원이니까 144만 원을 가지고 5개월치 계산하는 방법은 144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144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했더니 6만 원이 나왔어요. 60만 원인가요? 네, 60만 원. 네네네. 60만 원이 나왔어요. 큰일 날 뻔했네. 144. 네, 제가 14만 원을 14만 원을 넣었어요. 144만 원인데 곱하기 5 나누기 12. 네, 60만 원 맞아요. 제가 14만 원이라고 14만 4천 원이라고 잘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계산을 하고 이것을 보험료 경과분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해서 차변의 보험료, 대변은 선급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선급비용. 그리고 7월 31일 날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자, 7월 31일 날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했지? 봤더니 선급비용 처리해놨죠? 예. 그러니까 차변의 선급비용이니까 오늘은 대변의 선급비용 60만 원만큼은 자산에서 빼줘야 된다라. 그래서 12월 31일 날은 대변의 선급비용 회사 이름이 무슨 보험회사인가요? 국민으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국민화재 거래처 걸어주고 60만 원 자산 감소 시킵니다. 차변은 보험료죠. 비용 발생시키는 거죠. 500번대, 600번대 쓰시면 안 되고 700번대도 지나가서 821번으로 했어야 돼요. 821번으로 60만 원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대변의 선급비용, 선급비용이 거래처 우리 7월 31일 날 분계 보니까 거래처 코드 걸어놨죠. 이때도 걸어놔야 돼요. 거래처 알려준 것은 입력해야 됩니다. 거래처 입력하지 않으면 감점이 있을 것이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니까 자동 결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매출 채권, 예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이 문제는 먼저 합계 잔액시산표를 조회해서 정리해야 되죠. 자, 합계 잔액시산표를 결산 분계니까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합니다. 합계 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해서 먼저 외상 매출금을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요 잔액은 저하고 지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1%니까 374 3380.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결산분기가 끝났으니까 그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여기에 374338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제 거는 아직 그 금액이 아닌 것은 이걸 이제 빼주면 되죠. 빼기 2992000 2992000는 했더니 75만 138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751380을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메모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드러움의 잔액을, 이쪽 잔액을 확인해서 5400이니까 0000 54만원의 대손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15만원의 잔액이 있어요. 여기 15만원의 잔액. 그래서 빼기 15만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39만원을 메모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두 개가 다 숫자가 바뀌게 되죠. 그렇게 메모하신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1월부터 12월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판매관리비 아래쪽에 보면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상매출금란에다가 여러분이 751380을 입력을 했었고 바드러움란에는 390000을 입력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눌러서 확인 눌러서 마무리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반 전표에 여기 조회를 눌러 보시면 저와 똑같은 이런 분계 결차 결대가 이 내용이 이쪽으로 넘어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네, 30일의 결산 문제는 평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평범한 문제가 나왔다. 자, 회계정보 분석 문제 8점짜리인데 정말 쉬운 문제죠.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메인 매출장을 일단 열어놓고 메인 매출장 여기 있죠. 예. 그 다음에 문제를 더 자세히 봐야 되죠. 1월부터 6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매출한 매출 건수와 매출세. 네, 1월부터 6월이니까 기간을 1 엔터 6 엔터. 그리고 매출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래서 이 구분해서 메인 매출장은 매출인가 매입인가 이걸 여기서 이 구분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과세 유형은 카드 매출이라고 그랬으니까 17번 카과를 선택하시고 엔터 하시면 이제 카과 매출만 이렇게 내역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답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건수인가요? 네, 건수는 여기 3건.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어요? 3건에 3번. 매출 세액을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네요. 이게 매출 세액이고 이게 건수 3건에 51만 원. 네, 3번 하면 틀립니다.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총계정 원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또 열면 된다는 거죠. 총계정 원장을.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총계정 원장 여기 중간쯤에 있죠. 총계정 원장은 기간을 입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정 과목도 그냥 엔터 치면은 전부 나오는데 여기서 계정 과목을 고르도 됩니다. 자, 상반기 상품 매출.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조금 아래에 가야 있겠죠. 자산부채 자본 다음에 상품 매출 나올 겁니다. 네, 상품 매출 여기 있더라. 401번. 네. 자, 401번. 아니면 여기서 아예 상품 매출을 검색을 하고 가도 돼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보고 여기서 상품 매출만 딱 검색해 가지고 가도 됩니다. 401번이에요. 상품 매출이. 자, 그래서 상반기 중에서 금액이 가장 많았던 달은 이랬으니까 뭐 이건 여러분 이건 아니군요. 네. 그렇죠. 3월이군요. 그래서 네. 쉽게 이건 3번이더라 이렇게 답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31회를 한번 같이 또 풀어봤는데 혹시 여러분이 질문을 놓치신 거 있으면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까요?